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 승용차를 타고 또 2시간을 더 달려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 숙소에 도착해서 지금 여장을 풀었습니다. 네, 하노이에 설치된 연합뉴스TV 오픈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구아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하노이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후 이곳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역을 출발한 뒤 3박 4일간의 여정을 소화했는데요. 중국 대륙을 최단 루트로 종단했다고는 하지만 4,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10배에 달하는 거리를 60여 시간에 걸쳐 달려왔지만 베트남에 도착한 뒤 웃음 띤 얼굴로 현지 주민들에게 손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그 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열차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된 중국의 풍경을 차창 밖으로 3박 4일간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또 미국과의 기나긴 적대 관계를 끝내고 동남아 경제의 중심지가 된 하노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 제 옆에는 정치부 최덕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베트남 입성 상황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베트남에 입성했는데요. 동당역에서 국도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해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여장을 풀었죠. 네, 그렇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아마도 휴식을 취하면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으로부터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의전 협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핵 담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무 협상에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조에서 최종적으로 담판 지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최종 점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오늘 동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김 위원장이 외출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첫 행선지로는 어디가 예상되나요? 네, 우선 이곳 시간으로는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으로 먼저 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지 소식통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 근처도 지금 보면 통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다면 자신의 베트남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해온 현지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의 행선지를 두고는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북한 정상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55년 만인데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만큼 베트남 응웬 푸종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커 보입니다. 또 시내에서 벗어나 과거 김일성 주석의 루트를 따라 하롱베이 등을 갈 가능성과 호치민 주석 묘 등을 둘러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앞선 1차 북미회담 때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시내에 등장했던 것처럼 깜짝 파격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 기자, 베트남 도착 이후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예상해봤는데요. 이제 김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오후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차례로 입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 두 정상이 재회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드디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공식 환영 행사와 저녁 식사로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는 처음 둘이 만났을 때 회담이 다 끝나고 이후에 오찬을 했는데요. 만약 이번에 정식 회담에 앞서 만찬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만찬 자리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동행하는데요. 김 위원장도 참모 2명 정도를 함께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찬 장소는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팀이 먼저 함께 점검했던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 장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만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 행사 관람 등의 일정이 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비핵화談판이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은 모레 열릴 것 같습니다. 네. 2차 정상회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일단 이번 회담은 양측 정상이 1대1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이후 양쪽 대표단이 모두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이 모두 마무리되면 북미 정상은 회담 결과를 하노이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해 일종의 서명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1차 회담 때는 확대 회담이 끝난 뒤에 양측 보좌진들이 합류해서 오찬을 했고 그 뒤에 공동 서명식이 있었으니 이번 회담의 결과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정상의 깜짝 이벤트에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양 정상이 지난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정원을 1분 정도 산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담 전후로 친교 이벤트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메트로폴 호텔 내부에 프랑스처럼 꾸며진 내부 중앙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집중적인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아마도 북미 정상이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북미 회담이 끝난 뒤 베트남을 바로 떠날 예정입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뒤에도 이틀 정도는 더 이곳에 머물면서 남은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정상을 보좌하는 수행단의 면면도 대부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공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백악관 수행원 명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명단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볼턴 보좌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으로 북핵 문제라는 이 중대 외교 안보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 볼턴 보좌관이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 자체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은 지난 주말에도 한국의 부산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방한 일정을 취소했던 적이 있죠. 당시엔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설명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행원 명단에서 아예 빠진 점이 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이른바 슈퍼 매파로 불립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북한을 자극하기도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 볼턴 보좌관이 이번 수행원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점이 과연 이번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걸린 회담인 만큼 어떤 결과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가를 역사적談판의 일정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이행 계획서를 만들 중대회담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하노이에서의 김 위원장 움직임과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 협상 상황을 매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